살면서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을 때는 세상이 내 편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불안정해지고 마치 벼랑 끝에 선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중요한 관계가 틀어지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쏟아지는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죠. 이때 우리는 자주 두 가지 길에 직면합니다. 하나는 문제를 피하고 도망가려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며 이를 이겨내는 길입니다. 이 두 가지 길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려움은 어쩌면 피해갈 수 없는 일이지만 중요한 건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점은 어려운 상황을 피하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언제나 변화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변화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저항하며 이를 피하려고 합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두려워하고 변화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변화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변화는 우리가 성장하는 기회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변화에 저항할 때 그 저항이 결국 더 많은 고통을 가져오고 그 고통이 우리를 갇히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생각에 빠지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질문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나 어려움 속에서 숨겨진 교훈을 찾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 그 상황이 단지 힘든 시간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은 변화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 기회로 삼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단순히 책에서 읽은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던지는 어려움은 내가 어떻게 그에 대응하느냐에 따라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외부의 사건이나 환경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실수나 실패를 겪을 때 이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실패를 겪으면 우리는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 경험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패는 실제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는 단지 결과일 뿐 그 결과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실수를 통해 배운 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앞으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는다면 그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어려운 상황 중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도 많습니다. 친구나 가족, 직장에서의 관계가 꼬일 때 우리는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갈등이나 오해가 생기면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됩니다. 하지만 감정을 조절하고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그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에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주 감정에 휘둘리게 되는 이유는 감정이 우리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정의 즉각적인 반응은 종종 후회로 이어집니다. 감정이 치솟을 때 그 순간에 반응하지 말고 잠시 시간을 두고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 분노, 슬픔, 기쁨, 이 모든 감정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 감정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나쁜 것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감정을 적절히 다루면 감정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은 단순히 감정을 관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끊임없이 관리해야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장애물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그 장애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준비합니다. 그들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능력은 단순히 개인적인 삶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상황이나 직장에서의 도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업무에서의 어려움, 상사와의 갈등, 동료와의 경쟁 등이 모두 우리를 시험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직장에서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 환경을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따라 그 상황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요소를 찾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인생은 결코 예측할 수 없으며 우리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삶이 예측할 수 없고 언제든지 도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도전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기회라는 사고방식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단지 어려운 순간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평소의 일상에서도 우리가 겪는 작은 스트레스와 갈등들 역시 우리를 성장시킬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일이나 인간관계에서의 사소한 오해들이 종종 우리를 괴롭히고 심리적으로 지치게 만들죠. 하지만 이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반응이 바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작은 일에 크게 반응하지 않기라는 조언을 잘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런 갈등과 스트레스에서 더 나은 해결책을 찾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커지거나 확대되는 이유는 대개 우리의 반응이 너무 과격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거나 자꾸만 그 문제에 집착하게 되면 상황은 점점 더 꼬이게 됩니다. 반면 문제를 가볍게 받아들이고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은 더 나은 해결책을 찾고 그 문제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 때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욱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파악하고 그 감정에 의한 즉각적인 반응을 피하는 훈련을 한다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더 잘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완전히 억누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억누르면 오히려 그 감정은 더 큰 문제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호를 주기 때문에 그 신호를 잘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는 것보다는 그 분노가 왜 일어났는지 이해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사실 감정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잘 다루면 우리는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도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진정한 성숙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관계의 질을 좌우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피하려고 합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불편하고 그 상황을 마주하기 싫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등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갈등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면
결국 그 갈등은 더 커지고 해결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갈등을 회피하기보다는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을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상황을 바라보면 갈등은 결국 해결되지 않고 서로의 입장이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감정을 지나치게 격하게 표현하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무시하면 문제는 더 커질 뿐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에서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사와의 갈등이나 동료와의 경쟁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갈등은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나의 직장 내 위치와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갈등은 대부분 의사소통의 문제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더 나은 업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때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처럼 보일 때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을 탓하기 전에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되돌아보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내가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문제는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상황을 개선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주 오해가 생기고 갈등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감정을 억제하는 이유는 보통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 채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 이해가 부족하면 관계에서 점차적으로 피로감이 쌓이고 불만이 커지기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지고 갈등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자기 반성입니다. 일상에서 겪는 작은 갈등이나 불편한 상황에 대해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반성의 과정이 반복될수록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감정에 민감한지, 어떤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비슷한 상황에서 더 나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반성은 단지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파악해두면 나중에 일어날 결정적인 순간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선택들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더 큰 만족감을 가져다주고 장기적으로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잘 인식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면 우리의 반응을 지배하려는 욕구를 일으키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 감정이 유발된 원인을 분석하여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입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반응을 최소화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회피하려는 태도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더 효과적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불편함이나 갈등은 결국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해결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생각과 행동, 그리고 감정의 반응 방식이 각기 다릅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갈등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의 대화는 때때로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런 대화를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되고 더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감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생의 여러 어려운 순간들에서도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자기 개선과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따라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들이 쌓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상황을 분석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바로 그런 선택을 내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일에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때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적절히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이러한 과정들이 점차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